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이어플로우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정면 돌파. 그냥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걸어서 정면 돌파한다고 좀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이슈를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자, 기사 바로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유증 철회 이어플로우 김재진 대표 온 가족 자금 투여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정면 돌파한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회사 이오플로우가 미국 인슐렛과 지식재산권 소송의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해 6,300원의 배상금이 부과됐지만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이에 불복, 반드시 항소해 재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와 가족이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나아가 제3자 배당 유상증자로 항소를 제기할 3월까지 이오플로우의 재무적 임금 호흡기를 달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주주들께 패소 소식을 전해 죄송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며 이번 1심 배심원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1심 내에서도 의제기가 가능하고 항소도 진행할 것. 항소 시 10중 8구로 이길 것으로 본다. 보스턴 연방지방병원은 최종 판결을 위해 의신청 등을 검토하는 회의를 25년 1월 3일 속개할 예정이다. 자,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기대감. 자, 주식은 뭐다? 주식은 기대감이다.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김 대표는 기존에 진행하던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주관 사측 결정으로 철회했지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어플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그 사이에는 저와 제 가족들의 유증 참여를 위해 모은 자금을 활용해 버티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새롭게 추진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과 규모는 미정이다. 김 대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현재 낮은 주가를 투자 기회로 보는 이들이 있어 전혀 비관적이진 않다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면은 이어플로우에게 외부 조달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회사에는 3분기 말 연결 기준으로 100억 원의 현금 자산 남아있고 3분기 누적 400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지 않고 있어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수이다. 앞서 발행한 170억 규모의 제3회차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 풋옵션이 25년 8월부터 가능한 점도 주목된다. 채권자들이 풋옵션 행사 시 분기 단위 연목리 5%의 조기상환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응하려면 이오플로우는 25년 2월부터 매도 청구권 행사에 나서야 해 선제적인 자금 마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자, CB에 대해서는 채권자들과 협의를 시작했고 잘 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내놓았다. 낮은 주가에 강행하는 유증과 앞으로의 CB 전환가액 조정 등 낮아질 대표이사 지분율에 대해서는 회사 생존이 우선이고 지분율을 만회할 기회는 차후에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자, 한편 이어플로우가 최근 진행하려던 유상증자 관련돼서 KB증권과 한양증권이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면 여기 있죠. 다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존재해 앞서 NGK생명과 미코바이오매드 유상증자 실권주를 대량 인수했던 KB증권으로서는 고민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유상증자는 올 8월 발표한 것으로 조달 희망액은 800억 시작했으나 시장의 분위기를 받아들여 385억까지 축소한 상태였다. 발행가액은 4,200원이었고 전면 철회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요. 이번 배심원 판결은 제척기간 3년 기산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와 무관한 유가증권 사기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 적용하여 이어플로우에 분리했다며 심지어 이 대법원 판례는 거의 15년 전인 2010년에 나온 것이고 그 사이 많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쪽 인슐렛 측에서 이러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15년 전거까지 끌어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배심원 판결에서 이용된 일명 머크 기준은 실사를 통해 사업적 침해 사실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한다. 반면 이어플로우가 주장하는 인퀴리 노티스 기준은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문제 삼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최초 시점부터 제척 기간을 시작한다. 즉 이어플로우 주장에 따르면 인슐렛은 적어도 2019년 초부터 지제적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내용이다. 앞서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재판에서는 이를 토대로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로 승기를 잡기도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런 소송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2019년부터 분명히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미 상용화 단계에 앞서서 제기했다라는 것은 일부러 일부러 태클을 걸려고 안 하고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김 대표가 주장하는 건
자, 보면은 김 대표는 1심 재판장이 작성한 문서에 보면 머크 기준 대신 인크리노터스 기준을 적용할 시 이어플로우가 이기는 케이스라고 명문화했다며, 항소에서 기준을 준용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어플로우가 자동으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플로우는 배심원 재판에 3일 앞서 제척기간 기준을 항의했으나 데니스 세일러 1심 재판장은 이 같은 막바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정상 무리한 요구라는 점과 이어플로어의 요청대로 기준을 적용할 시 앞선 재판과 다를 바 없이 이어플로어의 승소일 테니 배심원 판결이 열 이유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어플로어가 머크 기준을 적용한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한 것의 의미는 원군 이슐레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고 피고인 이어플로어의 영업침해가 인정된다는 것, 다만 제척기간이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는 점이다. 이어플로어는 2011년 설립한 의료기 업체다. 당뇨 환자들 투약 편의를 위해 강화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 제품을 개발해 미국 인슐렛의 견제를 받았다. 인슐렛 전 세계 유일하게 공급하던 제품의 대항마를 생산했다라는 이유에서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사실 특허 관련된 부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판결이 좀 길어질 거예요. 이 판결이 길어지는 구간에서 이어플로우가 자금 조달만 성공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슐렛과의 지제적 소송은 메드트로닉의 이어플로우 인수 시도가 시발점이 됐다. 메드트로닉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154조 원을 자랑하는 의료기기 업체로 주요 제품인 연속 혈당 측정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와 시너지가 포인트가 크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정말 아쉬운 게, 메드트로닉이 이제 이어플로우 인수 개발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8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바로 인슐렛전 고위원 3명이 이어플로우에 합류한 2017년도부터 이어플로우의 이어패치 인슐렛의 옴니팜과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 및 기술이 채택되기 시작했다는 것. 해당 소송 제기 후 메드트로닉은 이어플로우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어플로우가 지제적 이슈를 해소할 경우 글로벌 인수들이 재점화될 것에 지속적인 기대감을 걸고 있다. 메트록이 아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던 사이 이어플로우가 파트너십을 맺을 만한 기타 CGM 회사들이 새롭게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이어플로우가 현재 구간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제일 문제가 되었던 자금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이어플로우에 문제가 됐던 점이 몇 가지죠. 이어플로우에 문제가 있던 점. 자, 첫 번째 자금 문제. 그리고 6,400억의 이제 뭐요? 배상 문제. 그쵸?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 문제. 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자금 문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직 끝난 게 아닌 재판과 6,400억 배상. 자, 이거 항소할 거라고 합니다. 항소하면 시간이 몇 개월 걸리겠죠. 이거에 대한 단기적 기대감 다시 보여줄 수 있고, 재판 관련된 부분은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어플로우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항소해서 이기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기를 일단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기대하냐면 최대한 옆으로 기어주다가 올라가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봐봐요. 이어플로우 사람들이 어디 많이 물려있죠? 자, 위쪽에 많이 물려있습니다. 그죠? 위쪽에 많이 물려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했겠어요? 주가가 급락할 때 물 탔겠죠? 물 탔겠죠? 그죠? 물을 꽤 탔을 거란 말이야. 물을 탔을 거고, 물을 타는 이 과정에서 평단가가 어떻게? 조금은 내려왔겠죠? 그럼 지금 이 자리,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 6,000원에 물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물량을 받아내야 돼요. 이어플로우 주포들은.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위아래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이 보일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다 꼬꾸라지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일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서 물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나 물 타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껏 횡보하는 걸 보고 제대로 된 매수 타점을 잡아놓고 물 타는 게 뭐한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어플로우 지금 구간 주가 급등하고 있고 정말 다시 한번 강하게 이 매물대에 있던 자리, 여기를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자리 보이죠?
지금 요 자리에서 단기적 거래 섰던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 자리 갭자리 버텨주고 있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여기 위에만 올라서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올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내일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 접근한 사람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타점에 대해서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쪽에 2호 플로우 보면은 2호 침 나올래나? 2호 플로우까지 쳐야 되네요. 2호 플로우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2호 플로우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한테 2호 플로우 뭐라 그랬어요? 자, 날짜 보면 언제요? 자,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 여러분들한테 2호 플로우 관련돼서 뭐라고 말씀드렸다? 자, 절대 매수하지 마라. 이 만원대, 11,000원대. 자, 추세 내려오는 추세의 고점 부분 맞았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자, 여러분들한테 10월 21일에 뭐 해라? 2호 플로우 매수 좀 잡자. 2호 플로우 6,500원 넘어가면 만원에서 11,000원 잡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2호 플로우. 자, 10월 20일 언제요? 10월 20일 여기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주가가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정확하게 올라갔다. 고점도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저점인지 아닌지 제가 뭐 한다? 보고 판단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진 몰라요. 좀 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부분, 내가 물타도 되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대응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요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위에 번호 있죠. 010, 자, 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25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010-9201-6329 25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상증자 기법으로 이게 종목을 또 이어플로우 저가에 좀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오늘 또 바이오가 많이 오르죠. 제가 이 IRA 법안의 다음으로 올 게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IRA 법안 때 뭐가 많이 올라갔어요? 뭐 금양이라는 종목 50배 올라가고, 하이드로리튬 아시죠? 수산화 리튬 한다고 40배 올라갔죠. 근데 얘가 뭐예요? 결국에 원자재예요. 자, IRA 법안의 핵심은 중국산 원자재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반사 이익을 받을 거다 기대면 올라갔죠.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뭐요? 원료 의약품과 CDMO 위탁 생산을 막는 거예요. 이 법안이 좀 미뤄진다고 하는데 해봤자 1월이거든요. 기대감으로 주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원료 의약품, 원자재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금양, 하이드로리튬처럼 50배, 40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영상으로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오플로우 이 저점과 고점을 잡을 수 있었던 기법들까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 입장 방법 010-9201-6329로 뭐라고요? 25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이 히든 종목과 이 기법 요거까지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010-9201-6329 25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근데 히든 기법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면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